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콜사인 DKBS입니다. 지금부터 당국의 푸른 목소리 DKBS에서 보내드리는 4월 1일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레이더 당국.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내외 소식을 전해드리는 4월 1일 수요일 레이더 당국의 진행을 맡은 안효림입니다. 2016년 외국발 허위정보 대응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대전 영시축제 로고송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2016년 오양재단 기명, 기타 장학생 모집을 안내합니다. 2016 단일 페스티벌 개최를 안내합니다. (2016년) 외국발 허위정보 대응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공모 자격은 대학 및 대학원생이며 공모 주제는 외국발 허위정보 팩트체크 및 허위정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물입니다. 공모 기간은 4월 15일까지이며 시작 내역은 대상 300만원 등입니다. 접수 방법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카이스트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대전 영시축제 로고송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공모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이며 공모 주제는 대전 영시축제 정체성을 담은 로고송입니다. 공모 기간은 4월 17일까지이며 시작 내역은 대상 200만원 등입니다. 접수 방법은 로고송 음원 파일과 출품 지원서 등을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16년) 오양재단 기명, 기타 장학생 모집을 안내합니다. 모집 대상은 학자금 지원 구간 4분위 이하인 학생이며 모집 분야는 자매의 장학과 꿈꾸는 법 장학 등 총 8분야입니다. 접수 기간은 4월 9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 내 구글 폼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16) 단일 페스티벌 개최를 안내합니다. 참가 대상은 단국대학교 재학생 및 교내 구성원이며 행사 장소는 율곡기념 도서관입니다. 행사 일시는 4월 7일 오전 10시이며 행사 내용은 전자정보 박람회와 율곡 아고라 등입니다. 추첨 경품은 아이패드 11세대와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제1250일 천안학군단에서 2016년 67, 68기 ROTC 여고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단국대학교 1, 2학년 남녀 재학생입니다. 모집 기간은 2026년 4월 26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육군학생 군사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학군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단국대학교 학우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레이더 당국을 마칩니다. DKBS. 그럼 저는 쥐에린의 비지보이와 로고송 듣고 대한민국의 각종 범죄 사건을 소개하는 코너 사건 파일 DKBS로 돌아올게요. 낮잠을 3번이나 자도 되나? 코에 괜히 손을 갖다 대보다가 그래도 피곤한가 봐. 저다 눈이 까매진 불쌍한 사람 어쩌나. 내 곁에서 긴장 몸에 힘 좀 풀어 괜찮아. 네가 마저도 날라매 너의 잠이
바보 같다 생각하지. 내일도 쉬어. 넌 내게 와 쉬어. I'm ready for 그냥. 답장을 몇 번이나 안 한 거야. 에이, 네 친구들과 넌내 메시지에 몇 번이고 답하잖아. 그런 이별 문제 없어. 네가 맡겨둔 외투에 내 향기가 되기 전까지 우리 같이 있는 거야. 바보 같다 넌 생각했겠지만 숨길 수 없어 내 마음이잖아. 나의 잠을 떼어줄 수 없을까. 바보 같다 생각해. 바보 같다 생각하지. 내일도 쉬어. 넌 내게 와 쉬어. I'm ready for 그냥. 바보 같다 생각하지. 내일도 쉬어. 넌 내게 와 쉬어. I'm ready for 그냥. 오늘 하루도 힘을 내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봐요. DKBS 신속한 정보를 전할게요. DKBS 누구보다 정확하게. DKBS 공장은 걱정하지 마요. 모두와 함께해 우린 DKBS. 사건 파일 DKBS.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각종 범죄 사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놓치고 계신가요? 희미해진 발자국과 감춰진 알리바이. 그 속에 교묘하게 숨어버린 범인의 민낯을 추적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부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유발하는 사건들까지. 이제 저와 함께 사건 파일의 첫 페이지를 펼쳐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사건 파일 DKBS의 프로파일러 안효리입니다. (2003년 2월 19일) 노모와 30대 남성이 포항의 한 파출소로 다급하게 들어옵니다. 딸이 연락도 안 되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 지하철을 탄 것 같아요. 제 딸 좀 찾아주세요. 이들이 말한 지하철은 전날에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를 의미했습니다. 두 지역이 가까운 거리인 만큼 딸이 그 지하철에 탔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어머니와 남자친구가 직접 파출소를 찾은 것이었죠.
실종된 딸은 남자친구와 동거 중이었는데요. 그녀는 집에도 오지 않았고 휴대전화 역시 3일째 꺼져 있었습니다. 신고 3일 전 그녀는 야간 근무를 위해 집을 나섰는데요. 남자친구는 택시기사로 야간 근무를 마친 뒤 다음날 오전 6시쯤 귀가했다고 합니다. 집에 오니 있어야 할 여자친구가 없어서 이상하게 여겼다고 해요. 주차장에 차가 없는 걸 확인하고 일찍 출근했다고 판단한 그는 바로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오후가 되어도 여자친구와 연락이 닿지 않자 전화를 걸어봤지만 휴대전화는 여전히 꺼져 있었죠. 차를 직접 끌고 나갔기 때문에 굳이 지하철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형사들은 실종자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추적했는데요. 그 결과 집을 나선 당일 집 근처에서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실종자의 차량이 포항에서 이동한 흔적은 확인됐지만 대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카드 사용 내역도 전혀 없어 수사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마지막 통화 역시 친한 친구와 함께 나눈 평범한 대화에 불과했죠.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경찰은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닌 강력 사건으로 보고 실종자의 회사 동료와 친구, 가족까지 수사망을 확대했습니다. 주변인들 모두 조사했지만 별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자 경찰은 다시 남자친구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신고 3일 전 그는 야간 근무를 했고 다음날 오후 늦게까지 집에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신고 전까지의 알리바이를 모두 조사한 결과 범행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죠. 시간이 흘러 한 달 뒤 사건의 실마리가 드러납니다. 꺼져 있던 실종자의 휴대전화가 갑자기 켜진 것이었습니다. 기지국 위치는 경주였죠. 몇 차례 통화 시도 후 다시 전원이 꺼졌는데요. 통화 기록을 추적했지만 존재하지 않는 번호로 확인돼 또다시 단서를 얻지 못했습니다. 대체 휴대전화는 왜 경주에 있었던 걸까요? 이유는 기지국 주변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바로 실종자의 차량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었죠.
실종자의 차 안에는 과자 봉지 등 근거 찔 흔적과 낙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열린 차 문과 시트 위에 어지럽게 남은 발자국을 통해 경찰은 이곳이 동네 아이들의 아지트로 이용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휴대전화가 켜진 것 역시 아이들의 행동으로 추정됐습니다. 차량 내부에서는 실종자와 남자친구 그리고 아이들의 지문만 확인됐죠. 트렁크에 있던 많은 짐도 실종자가 방문교사였기에 특이점은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경찰이 가장 의심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남자친구였죠. 알리바이가 지나치게 정확했고 마지막으로 실종자를 본 사람이 그였기 때문에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 건데요. 3일 후면 두 사람이 함께 살던 집이 정리될 예정이어서 증거를 확보하려면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특히 범행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장소로 동거하던 오피스텔이 지목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경찰은 집안 화장실 바닥 타일 모서리 4곳에서 미세한 혈흔 반응을 발견했죠. 또 화장실이 너무 깨끗했기에 경찰은 세면대에서 무언가를 닦았을 거라 확신했다고 합니다. 배관을 뜯어보니 배관이 새 것인 걸 확인했죠. 알리바이가 완벽했던 남자친구. 그는 어떻게 여자친구를 살해했고 어디에 유기한 걸까요? 경찰은 우선 이동수단으로 실종자의 차량이 사용됐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실종자의 차량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기 위해 재감식을 진행했지만 처음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눈에 들어온 트렁크 속 많은 짐. 트렁크 속 짐을 빼고 다시 감식하니 구석에서 희미한 혈흔 반응이 발견되죠. 이어 트렁크 시트를 뜯어내자 하부에 피가 고여 있었어요. 화장실과 트렁크에서 발견된 혈흔 모두 실종된 여성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남자친구를 즉시 경찰서로 소환했죠. 경찰은 남자친구에게 신고를 한 19일 이후의 행적을 물어봤습니다. 신고 이전이 아닌 이후를 캐묻는 이유는 신고 후에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었죠. 남자친구 역시 그 부분까지는 조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일 이후 행적을 적어내려가는 그의 앞에서 형사는 그날 경주에는 왜 갔어?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남자친구는 눈에 띄게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본 형사는 깨끗했던 배관 이야기도 꺼내죠. 현장 사진을 그의 눈앞에 깔면서요. 그러자 그는 끝내 눈물을 흘리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가 여자친구를 살해한 이유는 돈을 빌려달라는 말 때문이었다고 하죠. 그 말로 인해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고 결국 다툼이 격해지며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다고 진술했어요. 남자친구는 다투던 중 홧김에 여자친구를 밀어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현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했죠. 이후 그녀가 깨어나면 경찰에 신고할 것 같아서 죽여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집에 있던 아령으로 머리를 내려쳤다고 합니다. 이어 시신은 경주의 한 폐공장이 유기했다고 털어놓았죠. 현장을 찾아간 경찰은 일부만 남아있는 시신에 충격받았는데요. 시신이 불에 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부검 결과였습니다. 피해자는 아령에 맞아 사망한 것이 아니라 질식이 사망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죠. 즉, 아령으로 맞았을 당시에도 살아있었던 겁니다. 남자친구는 피를 막기 위해 옷과 비닐로 머리를 감쌌다고 진술했는데요. 이 상태로 방치되면서 결국 질식사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는 넘어졌을 때, 아령에 맞았을 때, 비닐로 감싸였을 때까지도 모두 생존해 있었고 그만큼 살릴 기회가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죠. 범인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마 지금은 출소해 우리와 함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범행도 범행이지만 판결이 정말 아쉽습니다. 5번째 사건 파일의 이름은 포항 방문교사 실종 사건이었는데요. 그럼 녹황색 사세의 캐릭터 보내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각종 범죄 사건을 파헤쳐 보러 올게요. 안녕.
ないしアイスピックなんだ君のために光が注ぐ誰だって20だって20だって20だ君のことが好きになったいつだって20だって20この舞台に生まれてきた全てのことは生み出されたただそれだけで意味があるから참의 소리, 공정의 소리. 여기는 단국대학교 방송국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이서윤, 기술 조수빈, 진행 안효림, 제작의 DKBS였습니다.